자, 연속 확률 변수와 우리 정규 분포 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6페이지까지 이제 설명을 하다가 좀 끝냈던 것 같아요. 맞나요? 자, 우리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정규 분포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정규 분포표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다양한 그림이 나오는데 제일 높은 여기가 요 정규 분포의 평균이 오는 자리다. 그리고 정규 분포의 면적이 곧 확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정규 분포는 이런 식으로 평균, 콤마, 그리고 분산을 표현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다라고 했죠. 이 면적을 구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에는요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정규 분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무수히 많은 정규 분포에 대한 표를 모두 다 만들어낼 수는 없어서 우리는 얘를 표준화시켜서 표 하나만 그려서 확률을 구할 수 있게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지금부터 배우게 될 표준 정규 분포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와 같이 읽어보고 갑시다. 시작. 면적을부터 시작. 면적을 구해야 확률을 구할 수 있는데 매번 풀어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면적을 미리 구해서 정리해 놓은 표를 이용하게 된다. 이를 일반 정규 분포표라고 부른다. 하지만 일반 정규 분포표는 m, 시그마의 제곱에서 m과 시그마의 값에 따라 확률 밀도 함수가 매번 달라지므로 일반 정규 분포표를 만든다면 무수히 많이 만들어야 하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로 수학자들은 어떤 하나의 정규 분포를 기준 삼아 표를 하나만 만들고 이 표를 표준 정규 분포표라 부르기로 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일반적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는 무조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평균이 무조건 0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분산은 무조건 1이 돼요. 그래서 여기 우리는 1의 제곱이라 쓸 거야. 그럼 표준 편차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1. 분산도 1, 루트로 씌워봤자 표준 편차도 1,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률 변수 x거든. 즉 x에 대한 평균과 분산인데 이렇게 뭔가를 뒤틀어서 바꿨다는 건 변수가 바뀌었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 새로운 변수를 보통 z라고 씁니다. 자, 그리고 z는 선생님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 건데요? 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녀석을 3개를 이용해서 표현하게 돼요. 어떻게? 시그마 분의 x-m이라는 값을 이용해서 새로운 확률 변수 z를 만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 왜 시그마 분의 x-m인데요? 선생님 하고 많은 식 중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6페이지 맨 위에 보면 그림 위에 좀 그래프 위에 어때? 제목 위에 여백이 좀 있지? 맞아? 자, 우리 요 여백에다가 요렇게 좀 정리를 해놓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근데 그 전에 알아야 되는 우리 상식 하나만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요거 상식이야. 안 적어도 돼.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x의 기대값, 즉 평균을 m이라고 선생님이 할 거야. 그러면 이때 ax 플러스 b의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어? am 플러스 b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라고 했죠. 자, 그리고 x의 분산을 선생님이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부를 거거든.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에다 ax 플러스 b를 넣었어.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a의 제곱분의 시그마의 제곱. 그냥 이렇게 쓸까? a의 제곱분의 vx야. 얘는요 분산에 영향을 전혀 못 미치지만 요 앞에 x 앞에 붙어있는 a는 a 제곱이 돼서 나온다. 요거는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게요. 자, 내가 맨 처음에 확률 변수 x를 가지고 있었거든. 이 x의 평균은 m이었어. m. 맞지? x의 평균은 m이었는데 내가 지금부터 뭐를 할 거냐면 평균을 0으로 만들 거예요. 평균을 0으로만
만들려고 해. 왜? 표준정규 분포를 만들기 위해서. 얘의 평균은 m이었거든? 그럼 평균을 0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x에서 m을 뺀 녀석의 평균을 구하면 되겠지. 맞아? 왜? 얘는 m 빼기 m 0이 될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평균은 0까지 만들었어. 그런데 정규 분포는 항상 평균 콤마 시그마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뭔 짓을 해야 돼? 분산을 1로 만들어야 돼. 아, 이제 분산을 1로 만들어야지. 1로 만들어야지만 이게 표준 정규 분포가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분산이 원래 요 녀석의 분산이 시그마였잖아. 시그마의 제곱이었잖아. 맞아? 이 분산을 1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요, 요 녀석에 뭘 붙이면 되냐면 지금 나 여기까지 만들었지? 요 녀석에 시그마를 이렇게 붙여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가 돼? V에 시그마 분의 1의 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이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런데 분산에서는 이렇게 더하고 빼는 거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얘만 갖고 가는 거죠. 그러므로 얘는 결국 뭐가 되겠어요? V에 얘는 뭐가 되겠다? 이 녀석이 제곱이 돼서 앞으로 나오니까 시그마의 제곱분의 1이 되겠지. 근데 원래 Vx가 뭐였는데? 시그마의 제곱이었거든. 그러면 얘 1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준다? 분산을 1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요 녀석 밑에 시그마를 붙여주는 거야.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표준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 Z를 구하는 공식은 무조건 뭐가 되겠다? 시그마 분의 x-m이 되겠다. 우리는 요 녀석을 보면서 평균을 0으로 분산을 1로 요걸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암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암기해야 한다. 자, 4번만 읽으면 암기하고 갈게요. 시작! Z는 시그마 분의 x-m Z는 시그마 분의 x-m Z는 시그마 분의 x-m Z는 시그마 분의 x-m 제일 중요한 공식을 하나 외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요. 개념을 주르륵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폐기가 되셨죠?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의 제곱으로 표현되는 정규 분포이고 이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는 무조건 일반 확률 변수와 구분해 주기 위해서 Z라는 문자를 쓰는데 Z는 어떤 식으로 계산한다? 시그마 분의 x-m으로 계산한다.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자. x의 평균이 3이고 x의 표준 편차가 2야. 그러면 x의 분산은 몇이 되겠습니까? 4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2의 z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 2의 z를 구하라면 z는 선생님이 뭐로 바꿔 쓰는 거랬어? 시작! 시그마 분의 x-m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시그마 2분의 x 마이너스 평균 3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했고요. 얘는 결국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고 얘는 2분의 1에 2의 x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2x가 몇입니까? 3이죠. 결국 이 식은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오, 진짜 0이 나오는구나. Z의 평균은 무조건 0이 된다더니 진짜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요. 분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에 되겠습니까? 자, 이제 선생님이 한번 했으니까 시그마 Z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거 앞에서 확인했지?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Z 자리에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을 그냥 대입해 볼 거예요.
자, 얘는 뭐로 나옵니까? 선생님이 항상 이거는 분산의 정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x 앞에 요 녀석 2분의 1은 제곱이 된 상태로 나옵니다 라고 했죠? 그러므로 4분의 1에 vx예요. 얘는 4분의 1 곱하기 4가 돼서 분산의 값은 무조건 1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표준 편차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얘는 시그마 vz인데 z가 1이었으니까 시그마 1은 1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여기서 확인한 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거야. 진짜 z의 평균은 무조건 0이고 z의 표준 편차는 무조건 1이고 z의 표준 편차는 무조건 1이고 z의 분산도 무조건 1이 된다라는 표준 정규 분포의 특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의 결론을 좀 내보도록 할게요. x의 표준화된 확률 변수는 무조건 뭐라고 부르는 거다? x의 표준화된, 원래 확률 변수는 x였어. 근데 얘를 표준화시키면 항상 무조건 특별하게 뭐라고 불러준다? z, 마진과 z라고 불러준다. 그런데 이 z는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했죠. 뭐야? 시작!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확률 변수 z 일명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은 평균이 무조건 100% 항상 몇만 나온다? 무조건 0. 그리고 표준 편차는 항상 1이 나올 거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죠.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특별한 확률 변수 z에 관한 확률 분포를 뭐라고 부른다? 표준 정규 분포라 한다. 표준 정규 분포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엄청 중요한 내용은 정규 분포는 문제에 등장은 하겠지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일반 정규 분포표를 출제자가 우리에게 줄 일은 0%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정규 분포 문제가 나오면 얘를 뭐로 바꿔야 된다?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야지만 답을 낼 수 있다요. 자, 그러면 정규 분포 우리 보통 뭐라고 표현해? n의 m, 시그마의 제곱 이런 걸 보통 정규 분포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구하려는 표준 정규 분포는 어떤 분포다? n의 0,1의 제곱이라는 특징을 가진 새로운 정규 분포여서 무조건 100% 얘로 바꿔야지만 답을 낼 수 있고 이때 z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 필요한 것이 이 등식인데 z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시그마 분의 x-m이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된다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 즉 0,1의 제곱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른다. 자, 일반 정규 분포를 어떤 등식을 이용해서 z는 시그마분의 x-m을 이용해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 풀이하는 연습을 해둬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인 n의 m, 시그마의 제곱을 따를 때 확률 변수 z는 어떤 공식을 이용한다? 시작! 하도 많이 해서 시그마분의 x-m의 평균인 이 z와 분산 이 z를 구하면 당연히 몇이 나오겠어? 0, 1 이렇게 나오겠죠. 이므로 확률 변수 z는 표준 정규 분포 n의 0,1의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지금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이제 개념이야. 아까 숫자를 좀 놓다면 이제 개념화 시켜서 z 자리에는 시그마분의 x-m을 z 자리에는 시그마분의 x-m을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식은요 확률 변수 x에 관한 1차 식이므로 1차 식의 구조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시그마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V에 시그마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평균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 얘를 그냥 시그마분의 1에 2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죠. 자, 그런데 2x가 m이므로 결국 6분의 m 마이너스 6분의 m 해서 요 값은 0이 될 거야.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는 분산에서는 더하기 빼기 이런 뒤에 나와 있는 상수항은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요 녀석을 뭐해서 밖으로 뽑아내면 된다? 제곱. 그래서 시그마의 제곱분의 1에 Vx 되겠습니다. 즉 얘는 시그마 제곱분의 1 곱하기 시그마의 제곱이므로 몇이 나온다? 1이 나온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공식을 이용해서 만들면 되고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은 0, 분산은 1, 표준 편차도 1인 이런 특징을 가져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표준 정규 분포의 특징에 대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표준 정규 분포의 특징. 자, 우선요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지. 맞아? 그러므로 이렇게 X축, Y축 그려서 그림을 그릴 때 0인 요 부위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정규 분포는 항상 대칭형이잖아. 맞아? 그러므로 얘는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인 그림이 나올 거야. 자, 그리고 정규 분포를 통해서 확률을 구할 땐 이 면적을 보는 거지. 근데 이 면적의 합이 몇이어야 돼? 무조건 1이어야 돼. 그 얘기는 와, 이 절반만큼의 면적은 무조건 2분의 1, 즉 0.5가 될 거고 이쪽에 있는 이 절반만큼의 넓이도 무조건 2분의 1이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야. 자, 정리해 봅시다. 평균이 몇이므로? 0이므로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은 무슨 대칭을 이루고? Y축 대칭을 이루고 따라서 Y축 오른쪽과 왼쪽의 넓이가 모두 몇이다? 2분의 1이다. 2번. 자,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 Y축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Y축 오른쪽에 대한 일명 Z가 양수인 경우에요. X축, Y축. 예, 죄송해요. 요거 바꿔놓자. 얘 Z예요. 얘 Z예요. 확률 변수가 X가 아닌 Z입니다. 예, 됐죠? 양수의 것만 표로 직접 찾아서 풀이하고, 즉 우리 몇 페이지를 한번 펼쳐볼 거냐면요. 12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자, 12페이지 보이십니까? 거기에 보면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게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 자,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림하고 같이 보는 겁니다. 요게 보니까 이 Z라는 것은 0부터 Z까지의 면적이 확률이다. 맞아요. 그런데 이 면적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 바로 요런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 Z 자리에 0.31이 들어가면 0.1217이라는 확률을 갖는구나 라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됐으니까 요 자리가 몇이 될 때? 0.31이 올 때. 그러면 표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건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거는 이 음수 쪽에 있는 거는 신경 써? 안 써? 안 써요. 항상요 0부터 시작해서 이쪽에 있는 녀석들에 대한 넓이만 나와 있어. 선생님 그러면 여기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여기 넓이는 그냥 어떻게 구하면 돼? 대칭성을 이용해서 이만큼의 넓이하고 이만큼의 넓이는 똑같겠네 라고 대칭해서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대칭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양수 부분만 나와 있다 라는 얘기를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요 다시 7페이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페이지. 7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표준정규 분포
곡선이 y축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y축의 오른쪽에 대한 일명 z가 양수인 것만 표로 직접 찾아서 풀이하고 y축의 왼축에 대한 일명 z가 음수인 것은 모두 무엇을 이용해서 대칭성을 이용해서 y축 오른쪽 z가 양수인 것으로 바꿔서 풀이한다 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8페이지 한번 펴보도록 하자. 8페이지. 문제 풀이를 위해서 다음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한번 볼까요? 야, 여기 표준 정규 분포표가 있어. 표준 정규 분포표는 이렇게 생겼는데 뭐래? Z가 1.5 이상이래요. 여기 1.5가 있는데 1.5 이상이면 이 면적이 곧 확률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맞아? 그럼 우리 이 면적 구하려면 뭐에서 뭐를 빼야 돼? 0.5에서 1.5까지의 확률인 이 녀석을 빼버리면 되지.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0.5에서 0에서 1.5까지의 확률인 0.1915만 빼버리면 내가 원하는 빗금친 확률이 나오겠다요. 자, 그래서 4, 9, 9, 10, 5, 8, 0, 3, 0.3085 나오겠네요. 이 확률로, P는 확률을 의미하죠. 0.3080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이해 갈까? 네. 자. 그러면 그림 그려가지고 너희들 빗금치 면적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네 문제 나와 있죠? 2, 3,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림부터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수가 저 끝으로 앉아라. 사회적 거리 유지하기 몰라? 코로나? 되나? 같이 할까 만수야? 잘 모르는 것 같다. 자,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Z예요. Z 그림은 그냥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그런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하래? 0.5에서 2까지 구하래. 요게 이제 0.5가 있을 거고 0.5보다 더 큰 지점에 2 이렇게 있겠지. 0.5에서 2까지의 요 면적이 곧 확률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이건 어떻게 구하면 돼? 0에서 2까지 면적에서 0에서 0.5까지 면적만 빼버리면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0에서 2까지의 면적인 0.4772에서 빼기 0에서 0.5까지의 면적인 0.1915를 빼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면적이 나올 거예요. 자, 계산합니다. 10에서 5 빼고 2 있으면 7, 6에서 1 빼면 5, 다시 17에서 9를 빼면 8, 그래서 0.0857, 선생님 잘 미쳤구나, 3이다, 미안하다, 0.2857이라는 답이 나오겠습니다. 0.2857이라는 확률이 나왔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될까? 자, 이제 음수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성을 이용한다는 음수 쪽 역시 상황은 똑같아요. 표준 정규 분포는 이런 상태인데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래.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의 요 면적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 면적은 대칭성을 이용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면적과 같겠어? 어디에서 어디 사이? 1에서 3 사이의 요 면적과 같을 거예요. 자, 그러면 1에서 3 사이의 면적은 어떻게 구해? 0에서 3까지의 넓이에서 0에서 1까지의 넓이를 빼버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0에서 3까지의 넓이인 0.4987에서 빼기 0에서 1까지의 거리인 0.3413을 뺍니다. 그러면 4751. 그래서 답은 0.2574라고 답이 나오겠습니다. 이제 할 수 있을까? 그럼 이거 할 수 있지. 네 번째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 구하신 분은 얘기해 주세요. 답은? 0.016. 뭐 나왔어? 저 똑같은데. 뭘 봐? 마이너스 2에서 3까지지. 이만큼의 면적이에요.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이만큼의 면적이야. 이 면적이 그렇게 조금 나올 것 같아? 많이 나올 것 같아?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지 않니? 얘는 뭐랑 같냐면요. 0에서 2까지의 면적에다가 더하기 0에서 3까지의 면적을 더한 거야. 그치? 보여? 그래서 0에서 2까지의 면적은 몇이야? 0.4772. 0에서 3까지의 면적은 몇이에요? 0.4987. 두 개를 더한다 뺀다? 더해야지. 면적이 더했잖아. 그래서 9, 5, 1, 17, 9 해서 0.9759라는 답이 나오겠네요. 0.9759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이제 표준 정규 분포표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지 좀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요. 우리 뭘 연습할 거냐면 정규 분포를 가지고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확률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연습하고 가도록 할 거예요.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때 내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야 이렇게 생긴 확률과 이렇게 생긴 확률을 구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정규 분포를 가지고 막바로 확률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얘를 전부 다 표준화시켜서 답을 낼 수 있다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꿀 겁니다.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자, x를 선생님이 뭐라고 바꿔야 돼? x는 Z로 바꿔야 되죠. X는 Z로 바꿔야 돼요. 자, 그런데 Z로 바꾸는 공식이 뭐였어? 시그마 분의 X-M이었지요. 적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며칠에 10분의 X는 며칠에 90 마이너스 평균은 며칠에 100이래요.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지? 그러면 이쪽은 뭐가 되겠어? 불러 몇 분의? 10분의 110 마이너스 100. 왜? x가 110이잖아. 그리고 평균이 100이잖아. 이 녀석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 구해봅니다. 자, 얘는 10분의 90 빼기 100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얘는 10분의 110 빼기 100이니까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얘는 뭐야? 그림으로 그리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이구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지. 즉 0에서 1까지 거리의 몇 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0에서 1까지의 거리의 몇 배? 2배 하면 되겠구나.